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2025년 JD 부장구소 43기 공지를 합니다. 어제부터 일주일간 앞으로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상호 관세 앞두고 주식, 채권, 혼조, 달러, 유가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4% 밀렸지만 S&P 500 지수는 0.55%, 다우존스 지수는 1% 오르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 어제는 트럼프가 최고 20%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소식에 나스닥은 한때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분기 리밸런싱 수요로 인해서 나스닥은 장중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며 끝났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 불리는 4월 2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즉 어제 오른 것은 기술적 반등뿐입니다. 어제는 나스닥의 갭 하락을 메우며 올랐지만 아직도 주가는 나스닥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지금 갭 하락으로 올랐지만 갭 상승으로 갭 하락으로 떨어졌지만 상승폭을 양전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올렸던 애플만 올랐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중국의 딥시크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은 아주 큰 돈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미국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투자 자금이 미국 일변도에서 중국과 양극 체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인공지능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깎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의 인공지능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깎이며 주가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 미국 인공지능 주식의 주가 하락이 의외로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어제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총 차이는 20%가 넘게 벌어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올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물가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를 이끌었던 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아니죠. 미국의 소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2월 PC 가격 지수가 0.3%보다 높은 0.4%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71.7보다 낮은 64.7이 나왔습니다. 즉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일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을 것이고 소비 침체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파월 푸시입니다. 연준의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것 말고 경기가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파월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즉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파월 푸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푸시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처럼 유연한 관세 정책을 편다는 등의 시장 친화적인 멘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면 4월 2일보다 예상보다 약한 관세 발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4월 2일 관세를 앞두고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흑자국인 더티7에게만 매기는 상호 관세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20%까지 매기는 보편 관세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는 물론 분기 리밸런싱 수요로 다행히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4월 2일 전까지 트럼프 풋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4월 2일에 상호 관세건 보편 관세건 관세를 때려야 이 사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각국의 맞법적 관세 수위입니다.
일단 4월 2일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나면 관세 부과 이후에는 공이 관세를 맞은 세계 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월 2일에는 미국의 구체적인 관세 세율이 나올 것이고 각국은 그에 맞춰서 보복 관세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EU를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예상보다 수위가 낮다면 주가는 빠르게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보복 관세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맞보복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는 관세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맞보복 관세를 때릴 때 다소 감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맞보복 관세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수차를 부르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캐나다의 전력회사나 트럼프의 운하 협상 등을 할 때 보복 관세에 대응해 맞보복 관세를 50%, 100% 이렇게 마구 때렸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트럼프의 맞보복 관세를 감당하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트럼프의 맞보복 관세에 바로 무릎을 꿇고 트럼프의 협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트럼프에 대응해 각국의 상품에 보복 관세를 때리고 트럼프가 맞보복을 한다면 그리고 유럽은 더 큰 또 보복을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4월 2일 미국의 관세 수준이 예상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유럽의 맞보복이 약하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대응이 나온 후에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는 일만 남기 때문에 4월 2일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정점이란 얘기죠. 4월 2일이 지나야 불확실성이 제고가 됩니다. 4월 2일 관세의 수준은 우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관세를 때려야 합니다. 보편 관세라 하더라도 20%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를 넘어서 30% 이렇게 때린다면 예상한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예상 범위 외에서 좀 시장이 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었던 관세 수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보도되었던 관세 수준을 넘어 쇼크 수준으로 관세를 때린다면 증시는 무너집니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 전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에 부합한다면 주식시장의 무정 논리인 선반영으로 4월 2일이 위기의 정점이 되고 이후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세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